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저희가 어느덧 공부가 지금 이제 경기 서남 지역에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380번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80번에서부터 389번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하려면 80번대 해시태그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단서를 잡아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0번대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87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87 닭강정이에요. 예, 87 닭강정. 예. 우리가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브랜드가 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7번을 나타내는 것이 뭐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제 그 87 닭강정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87 닭강정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시작되는 데가 서울의 강남일 거예요. 강남이 어딜까요? 국립과학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 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지역으로는? 서울에 이제 여러 개의 구가 있죠. 몇 개의 구가 있어요? 대전하고 25개, 몇 개? 25개의 네, 구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두 개의 구로 이루어졌어요, 서울이. 그래서 강남과 강북은 크게 나눌 때 강남에는 몇 개의 구가 있어요? 11개. 11개, 11개의 구가 있고 강북에는 14개, 14개. 14개의 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십진법을 활용을 해요. 십진법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번에서 9번까지. 그렇죠. 0에서부터 9번까지가 십진법이에요. 그래서 그 십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강북과 강남 전부 다 구로는 강북이 14개, 강남이 11개지만 그거를 다 10개로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를 이제 합쳐서 10개씩만 만든 거죠. 그래서 강남에도 10개, 강북에도 10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87번은 이제 강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강북이라고 한다면 187번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이제 87번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87번은 지금 있는 장소는 조금 전에 우리 근본쌤이 얘기했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예요. 그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어떤 구에 있어요? 양천구, 강남구.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 조금 강남에서도 조금 뭐랄까 중심에서는 떨어진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양천구. 우리가 강남 하면 항상 역삼동이라든지 그 신사동이라든지 이런 동으로는 그런 동네들을 뭐 잠원동이라든지 이런 데 압구정동 이런 데를 생각할 텐데 동은 그런데 실제 이제 강남구도 있죠. 또 강남 안에 강남구도 있고 또 송파구도 있고, 뭐, 이런 그 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천구는 강남에서도 거의 약간 끝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천구는 80번대예요. 그래서 80대에서부터 89번까지 해당되는데, 그 중에 87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87번인 거죠. 자, 그래서 80번대 해시태그로 87번을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84번은 어디예요? 84의 해시태그는? 기안판사, 예, 판사, 기안팔사죠. 기안팔사는 뭘 뜻해요? 뭐야. 아, 아버지 판사, 아버지 판사도 나오고 또, 기안판사 김희민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희민, 웹툰 작가? 웹툰 웹툰 작가 누구예요? 김희민, 네, 김희민이라고 하는 김희민. 지금은 뭐 청년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40살이 넘었어요. 이 김희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만화를 그리는 그런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 만화가 이게 종이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웹상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읽게 하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 웹툰 작가가 이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그 만화를 연재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히로인이 된 거죠. 김희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웹툰을 만들면서 뭐 복화광, 뭐 패션왕, 뭐 이렇게 그런 그 웹툰을 만들 때 그 그 필명을
기안84라고 한 거예요. 그 기안84라고 했던 그 배경에 대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84가 그 부분이 태어난 해예요. 제가 84년생인 거예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하면? 43살. 42살이겠죠? 4살? 2살? 지금 25년이니까. 25년에서 84년 빼면은 41이 나오죠? 아닌가요? 그래서 41, 이제 만으로 치면 41세일 거고 한국식 그런 나이라면 42세가 될 거예요. 그런 여기 자기의 출생 연도를 뜻해요. 그 앞에 기한은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가 기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그 필명을 붙여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84번의 해시태그는 기안84를 생각을 하는데 84를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판사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 기안84가 판사하고 이 연관을 질 때 왜 이 둘을 우리가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판사도 나오고 막 그럴까요? 84가 단지 저작권? 발음이 저작권? 판사랑 비슷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조금 근거 있게 스토리를 묶는다면 뭔가 이제 그 작가가 만든 만화가 음, 뭔가 도용이 됐다든가 예, 해서 맞아요. 그 그렇게 법원을 오히려 가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는데, 예. 예, 웹툰 아버지 판사를 작가니까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음.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거를 자기 저작권이 침해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김희민이 이걸 썼는데 누군가가 저기 고소를 한 거죠. 이거 어디 거 모방한 거다 하고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법정에 가서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팔사하고 판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재판 때문에 법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판사인 그런 사연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재판장에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모습. 왜 아버지는 판사인데 아들은 이런 만화 작가가 됐을까?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우러러보고 또 존경하는 그런 참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곳인데 아들은 이렇게 지금이니까 웹툰 작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 예전 어른들이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은 거의 몹쓸 짓인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안 하고 만화책 본다 그러면 다 어른들이 혼내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길러주고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막 문제가 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판사여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지만 아들은 막 형편없이 막 딴 짓을 한 거죠. 다른 그 방향으로.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법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84번에 대한 해시태그를 기안84 그런 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84번의 해시태그는 이런 기안84, 또 판사 이런 것들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0번에서부터 89번까지는 그런 해시태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기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80번부터 보겠어요. 8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화령산. 네, 네, 팔형산, 팔공산이에요. 예, 팔공산은 대구에 있고, 네, 대구자가 오타가 났네요. 아이로 해야 되는데 어이로 해놨나요? 그 다음에 팔형산, 전남 고흥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를 보러 왔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유명한 누구를 보러 온 거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김연아. 음. 지금이니까 그렇지. 김연아가 정말 세계 그 피겨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났던 김연아 출신 학교죠. 여기 수리고등학교가 군포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대구 사람과 팔공산에 사는 주민들과 팔룡산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여기에 뭐 구경 왔다, 관광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80번이에요. 자, 아, 그냥 서울에서 80번은 어딜까요? 조금 기억하기가 그럴 텐데 특이하지 않아서 서울에서. 양천구에 있는데 음. 그 양천구의 그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목이동이라고 하는
여기 써줄 수 있을까요? 색깔이? 우리가 이제 동네 이름 할 때 목일동, 목이동 그러죠. 예, 예. 동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 목이동을 갖다가 연음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동이 되잖아요. 모기 하면 뭘 생각해요? 이 날씨 석석이 더워지니까 모기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양천구의 모기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지자체 그런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면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소풍을 왔다. 여기 모기동 할 적에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런 그 지자체 이런 것들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견학을 온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화령산에서. 응?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화령산, 팔공산. 네, 팔공산 주민들이 여기 온 거예요. 모기동에. 모기동 그 지자체한테. 거기에 이제 그 구경하러 온 건데, 그 전에 그 그림을 보여드릴 때 여기 마을 소풍이라고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볼까요? 교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여기 지금 나오죠? 목이동, 뭐 가로 열고 목이동, 마을 소풍이하고 여기 이제 마을 그림이 있는데 실제 모기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서 여기에 마을 소풍을 온 거예요. 여기가 80번이에요. 80번. 근데 여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소풍 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팔공산이나 팔령산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는 거죠. 팔공산이나 팔령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이 양천구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공과동 부수로 가야 됩니까? 음, 네. 그래서 80번은 여기 분포 안양에서는 어디였었어요? 380번은? 수리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누구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김연아 보러 네, 그죠. 김연학으로 간 거예요. 예, 여기 수리고등학교. 김연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팔공산과 화영산 주민들 팔령산 주민들이 여기에 간 거예요. 거기 왜 가냐고 따지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스토리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1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8일, 네, 8일. 8일이죠. 8일인데 파이 리을을 파이 탈락시키고 파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지금 파일 써놨잖아요. 그래서 파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묶어놓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양역이 81번인데 안양역에는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2차 시간표 네, 같은 파일이 그렇죠. 있어요. 2차 시간표 같은 그런 파일들 또 그 각 역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이 안양역의 역사 뭐 이렇게 언제 지어졌고 언제 뭐가 됐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도 또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 파일이 여기에 그런 파일들이 있게 돼요. 서울에서 81번은 어디예요? 그런 파일이 있는 곳이? 이대 목동병원이에요. 예, 맞아요. 양천구에 있는 이대, 이화여대 있죠. 목동병원 이화여대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있는 곳이 아마 목동인가 봐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이라고 하죠. 거기가 81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에는 어떤 파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병원 환자들 환자들 그렇죠. 기록 같은 게 환자들 있어요. 파일이 있겠죠. 이게 또 병원에 온 환자들이 리스트가 꽉 잔뜩 있을 거예요. 거기가 81번이에요. 혹시 281번은 어딘지 기억하실까요? 거기도 파일이 있을 것 같아요. 281번이니까. 경기도 같은데, 거기도. 우리 공무원 지역이. 281, 281번은 단국대학교예요. 단국대학교. 어디에 있어요? 강북 한남동에. 단국대학교. 거기에서 아, 옮겨왔죠. 용인 쪽. 예, 용인이죠. 아, 예, 용인에 예, 단국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용인하고 가깝게 우리 천안에 보면 단국대, 그 단대병원이라고 해서 천안에 있잖아요. 음, 맞아요. 용인을 안 천안 하시고. 단국대병원 있어요. 예, 예. 예.
동의를 안 용인에 있어요, 하시네요. 용인에. 용인에 있어요, 맞아요. 국전 캠퍼스 해가지고 그 천안이 그좀 뭐야 경기도와 가깝잖아요. 우리 서울 갈 네. 때 대전 지나서 천안에서 이제 서울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대전에서 천안까지 1시간, 천안에서 서울까지 1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빨라졌지만 어쨌든 이게 단국대 학교가 원래 그 한남동에 있다가 거기를 팔고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용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아요. 단국대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28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국대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어떤 파일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 기록 같은 파일이 그렇죠. 많죠. 학생이나 교직원들 파일이 있겠죠. 나 그 단국대 학교도 종합대학교니까 학생 수가 몇천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의 그런 그 파일들이 있겠죠. 또 교수라든지 교직원들도 그렇게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거기가 281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81번은 어디라고요? 여기 281번은 안양역이라고요. 안양역. 381번은. 자, 안양역에는 어떤 파일이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열차 그 시간 시간표라든지 각 역에 대한 그런 그 히스토리, 역사 같은 것도 파일로 만들어 뒀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2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죠,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파리 딱 떠오르죠. 또 프랑스 파리 하면 대표적인 건물이 뭐가 있어요? 에펠탑이 랜드마크가 있어요. 에펠탑이 있죠. 그래서 항상 에펠탑, 프랑스, 파리 얘네들은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곳인데 여기 그 군포에 있는 그런 그 지역 그 곳으로는 안양예술공원이에요. 안양하면 예술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양예술공원. 여기에 이제 번호로는 82번이에요. 예술, 프랑스 뭐 떨어뜨릴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죠. 그래서 여기 안양예술공원에 가면 그 공원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여기 있게 돼요. 안양예술공원에. 자,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82번. 382번. 82번이에요. 그냥 82번은 어디예요? 그냥 82번은 파리공원. 네, 파리공원이에요. 양천구. 그냥 양천구에 있는 파리공원이에요. 파리공원. 그 양천구에 있는 파리공원은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프랑스하고 어, 관계련. 맞아요.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수교를 했는데 수교한 그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그때 조성을 한 거예요. 파리공원을. 왜 조성했느냐? 프랑스 파리에 서울 광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파리에. 서울 광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답례를 해야 되겠죠. 응답을.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서울 광장이 있다면 그 한국에는 양천구에 파리공원을 만든 거예요. 조성을. 근데 그 파리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82번. 82번. 82번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가 있는데 이 해시태그하고 실제 장소하고 똑같은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거기가 사육신공원과 파리공원. 46번과 82번 두 번. 82번. 46번은 뭐예요? 사육신. 사육신. 활력신 공원 그래서 동작구 저기 사육신 공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 동작구에 있는 그 사육신 공원이 46번이에요. 82번은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 양천구. 파리공원이에요. 이렇게 두 곳은 해시태그하고 그 뭐야 장소하고 그 똑같은 두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안양예술공원은 82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산막사 남녀근석 여기 했는데 여기는 83번이에요. 여기에 누가 놀러 왔을까요? 이랜드 직원들이 이랜드 직원들이 왔어요. 대구에 있는 이랜드. 자, 대구에 있는 이랜드는 숫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83타워. 예, 맞아요. 이랜드 그 건물이 83. 83층으로 되어 있는 83타워예요. 83타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 이제 관광 온 거죠. 그 대구 이랜드 뭐랄까 창업자는 뭐 하고 그 사업주가 그 직원들을 여기에 이렇게 그 뭐랄까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그 83타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또 젊은이들을 보내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왜 보냈을까요? 남녀 근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대구 83타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젊은 미래 세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꾸 이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가 어떻게 돼요? 줄어가고 경우에 만약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결국에 나라조차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아야지 정상일 텐데 안 낳고 평균 그 출산율이 0.7명이니까 한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예 안 낳는 부부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심해지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출산율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운동들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젊은 그런 그 회사원들, 직원들을 여기에 관광을 보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막사라고 하는 그 사찰인데 거기에 보면 남녀근석이라고 하는 이 남녀근석은 생식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형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섬겨요. 무속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산을 하는 것을 굉장히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런 장소로 또 더 떠오르게 되는 곳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직원들을 여기에 이렇게 그 여행을 보내준 거죠. 한박사 남녀 근석 가서 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너희들도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제 자녀들을 많이 잘 출산하고 하는 그런 기여를 해라 하는 뜻으로 회사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뭐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거 내거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정부 전체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출산 장려금 여기 삼박사가 그런 그 곳이에요. 남녀 근속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들 못 낳는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터부시하고 막 그 결혼해가지고 남아를 출산하지 못하면 막 굉장히 그 힘들어 했잖아요. 그럴 때 막 가서 불공 누리고 뭐 이런 거 따라다니고 했던 그런 그 습성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곳으로도 또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삼막사 막을 세 개의 그 스님들이 지었는데 결국에 그 삼막사 중에 다 이제 없어지고 한 개만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84번이네요. 8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84번. 기안판사 네, 조그맣게. 기안팔사죠. 네, 여기는 그 최경환 수리산 성지라고 했는데 최경환 하면 누구냐? 여기 그 카톨릭 믿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최양업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초대 신부님은 누굴까요? 임대건. 네, 맞아요. 김대건 신부님이고 그다음에 2대가 그 최양업 신부님이래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 최경환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조선 그 말에 개화기로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올 때 그때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때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군. 그죠, 대원군이죠. 그래서 막 그때 뭐 신유 박해라든지 응? 여러 가지 그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막 그 선주교 교도들이 그 보통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다 어디 산속으로 막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바로 이 수리산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최양업 그 신부의 아버지인 최경환 이분이 프란체스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는 그 이름을 앞에 뭐 붙여주잖아요. 토마스, 뭐, 맞아요.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마리아 이름들 붙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숭상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만 훌륭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똑같이.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이성례인가 그럴 건데 그 부모님이 다 그 천주교를 저기 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이 수리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조성을 해가지고 천주교도들이 여기를 성지순례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수리산 성지. 여기가 84번이에요. 4번. 384번. 여기에 누가 왔어요? 기안판사가. 네, 기안팔사가 여기 간 거예요. 기안팔사의 실제 종교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여기 이야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안팔사가 여기 수리산 성지에 참배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스토리를 웹툰으로 만들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소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해서 여기에 들른 곳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수리산 성지가 384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금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